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최혜병 특검 입법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과 더불어 활약한 변호인 3인방이 있지요. 이들은 청문회의 비밀병기처럼 결정적 순간마다 등판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는 이중섭이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와 통화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박은정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지요. 매우 부적절하죠. 일단 고석 전 변호사, 현 변호사는 육사 출신으로 군 법무관을 재직했고요. 현재 있는 김동혁 검찰단장의 사실상의 정신적 지주처럼 매우 친한 관계라는 것이 다 법무관들 사이에서 알려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의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건, 구속영장 청구, 이것이 순리적 방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선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그래서 이 통화 기록은 비록 짧지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면 7월 31일 대통령 경로가 있었다는 그날도 오후에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대부분이 핸드폰을 지금 다 훼손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아이폰의 비밀번호까지도 공개를 했는데 그거를 포렌식이 안 나오도록 조작했다, 증거를 위조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지금 즉시 신병 처리돼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기환 사령관 거짓말하고 있죠. 모해 위증을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석 국방장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있고 핸드폰 위조하고 있고요. 구속사유입니다. 사법의 정의라는 게 누구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과연 국방장관이어서 삼성 장군이어서 구속도 못한다. 그럼 우리나라에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특히 임성근 증인은 오늘 청문회에서도 허위 사실을 2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 허위 사실 2번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전에 자신의 부하가 수중수색한 사실을 7월 19일 19시경에 인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사고가 발생하고 7월 19일 10시 46분경에 사단의 참모장으로부터 이용민 중령한테 전화가 왔고, 당시 이용민 중령은 벨트 아래 수중수색칸에 실종이 돼서 사망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정상적인 군의 보고 체계라면 참모장은 바로 사단장에게 보고했을 것이고, 또한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 증인은 자신이 스스로 7월 22일 영결식 이후 수중수색 사실을 처음 알았다, 깜짝 놀랐다, 나는 수중수색 지시를 한 바 없다 라고 말한 자신의 발언과도 배치됩니다. 두 번째는 수중 지시가 아니라 수중수색 지시가 아니라 본인은 계속 현장 지시가 아니라 지도였다고, 그래서 지금 피해가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오후에 또 하나 허위 사실은 작전 지도와 관련해서 7여단장, 사단장은 7여단장의 관계에서 작전 지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7월 18일 오전 현장 방문한 것이 바로 포병 3대대 구중대였습니다. 당시 구중대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라고 알았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했고, 당시 지형 정찰 및 위험성 평가를 위해서 병력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단장이 나타나서 브리핑하고 있는데 갑자기 브리핑을 중단시키고 지금 빨리 들어가서 수색 안 하고 뭐하냐 라고 수중 수색 작전을 그리고 중대장한테 명령했습니다.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고, 그 구중대가 바로 국민일보 일면에 나온 일렬식 수중수색 그 사진입니다. 자, 또 하나의 허위 증언이 있습니까? 이종섭 증인이 국민들 앞에서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명백하게 법리 오해 위법입니다. 당시 최해병의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변사자 처리 지침에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은 독자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 그 사망 원인이 불명이면 불명인 대로, 사망 원인이 밝혀졌는데 범죄 원인과 관련이 없으면
그러면 그때 당시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원인에 범죄 원인이 있으면 개정된 군사보험법 2조에 따라 이첩시켜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때는 지휘 감독권이 없습니다. 그게 개정된 군사보험법 2조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에 관한 규정 7조 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바로 이첩 시기를 지체 없이 경복청에 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박 대령은 개정된 군사보험법 2조와 그리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첩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국방부 장관이 법령상 권한 없이 이첩을 보류하라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첩의 내용에 대해서 뭘 빼라, 특정인을 빼라, 내용에 대해서도 직권남용한 겁니다. 네. 누구 책임이 제일 큽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바로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라고 생각하고 삽 마대를 들고 갔던 부대에게 아무 준비 없이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린 임성근 증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청문회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김규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오늘 질문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대통령에게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경로하는 것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속기록엔 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기훈 증인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김규현 참고인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방금 질의와 관련해서는 국방비서관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고 또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예, 그게 뭐가 안 봅니까? 국방비서관이 하는 모든 업무가 국방과 안보와 증인. 직결입니다. 예, 본인이 밥 먹는 것도 안 보여요? 본인이 지금 발언하기 어렵다는 것도 안 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입니다. 알고 있죠? 제 답변은 동일합니다. 봤죠? 제 답변은 동일합니다. 들었죠?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어 박균택 구원이 폭발합니다. 대통령이 경로를 했냐 안 했냐, 화를 냈냐 안 냈냐가 국가 보안입니까? 말씀드립니다. 군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취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화를 냈다 안 냈다가 국가 보안이에요? 대북 문제를 가지고 화를 냈습니까? 군 경찰의 수사 문제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언론이 관심을 갖고 국민이 관심을 갖는 그 사안을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이 짜증을 냈는지 경로를 했는지 그게 국가 안보예요? 그거 당신 그런 태도 보이면 공직자로서 자격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국회를 희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회 모독죄에도 해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웬만하면 오늘 화를 안 내는데 그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공직자가 아니라 인간도 아니라 이 말이야. 뭐? 대통령이 화를 냈는지 안 냈는지가 국가 안보? 당신이 그러고서 삼성 장군이요. 군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체면을 훼손시키는 행동이라는 거 몰라요? 국회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얘들도 그런 장난을 안 해요. 다시 사과하고 답변하세요. 안 그러면 국회 모독죄로 국회를 희롱한 그 죄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걸 보여보세요. 제 답변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장성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해병 영관급 이하는 정상이지만 왜 장군급들이 저렇게 비정상인가 했는데 육군도 마찬가지군요. 대한민국 군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게 국가 보안이에요. 대통령이
수사 사안을 두고 경로를 했다고 해서 당신이 전파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는데 범법에 해당하는 짓을 당신이 매개체를 해놓고 그게 국가안보라고 얘기합니까? 의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울러서 당신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 이 말이지. 자, 정리해 주시고요. 국회 모독죄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 김영민 의원도 등판하지요. 지금 국회 증감법 4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이 증언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엔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저렇게 증언을 거부하려면은 국가 안보라고 얘기할 거면 그게 국가 안위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5일 전에 소명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렇게 증언을 거부하면 다시 증인으로 불러서 소명 절차를 주무장관,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가안보실장일 것 같은데 주무장관에게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증언 거부할 수 없음을 분명히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조항 저도 이미 알고 있고요. 이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국회 모욕죄를 보면 그 부분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죄 등등을 해서 고발 조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대체적으로 생각이 다 똑같으시죠? 동의하시죠? 박인정 의원님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그 절차를 밟아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 이야기만 나오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한심한 집단 외압 수괴들, 뒤에서 목까지 차오르는 욕을 참느라 참 힘들었습니다. 결국 욕보다 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니까 입법을 위한 청문회라 쓰고 사실상 최혜병의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거대 권력에 맞선 한국판 어퓨군맨들의 법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특검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지요. 민영배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청문회는 첫 단추일 뿐 특검으로 나가야 합니다. 최혜병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은 무엇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누가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는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는 결국 용산 게이트가 될 것입니다. 청문회 주요 증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왔어야 합니다. 청문회를 보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문회가 특검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최혜병 특검은 결국 윤석열 특검이 될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 한 명의 경로가 곧 대한민국 전 국민의 경로를 불러일으켰고 이 분노는 결국 무도한 검사 독재 정권을 뒤엎을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